오늘 정원에 관계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20년 후에도 전력도 펌프도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여전히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수세대 전에 이 지식을 발전시켰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부족해지고 전기요금이 오르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서서 자문합니다. 모든 것이 비싸지거나 갑자기 중단될 때 정원에 어떻게 물을 주어야 할까요? 그 답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으며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알게 될 내용이 저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모든 조각이 맞춰질 테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은 왜 이 시스템이 단순한 정원 기술이 아니라 생명보험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지식은 잃어버렸습니다. 외부 의존 없이 살아남는 법,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식량을 재배하는 법, 전력망을 믿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혁명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으른 정원은 현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호스를 연결하거나 펌프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토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식물이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식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심해지고 물 배급이 이루어지며 에너지가 사치품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그러니 되돌아가 봅시다.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당장 다음 달에 자신의 정원의 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원칙은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은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 물을 가두어 몇 달,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지붕뿐만 아니라 땅, 길, 물을 튕겨내는 모든 표면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를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정원으로 끌어들이십시오. 하지만 그냥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적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고대 시스템은 펌프나 전자기기 없이 중력을 이용했습니다. 물이 스스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만을 이용한 것이죠. 그들은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는 얕은 도랑인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등고선을 따라, 즉 지형의 같은 높이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물이 빠르게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바로 그 물이 스며든 곳에서 식물이 자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물을 멀리 보냅니다. 우리는 물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을 멈추게 하고 떠나보내지 말며 정원에 머물도록 강제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물을 표면에만 저장하지 말고 땅속 깊이 저장하십시오.
땅 속에 물이 있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곳에서 식물은 당신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토양을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스펀지에 물을 너무 빨리 부으면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버리죠. 하지만 스펀지를 천천히 적시고 시간을 주면 물을 가득 머금게 됩니다. 토양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물이 천천히 스며들면 토양은 그것을 몇 달, 몇 년 동안 저장하고 식물은 필요할 때마다 이 저장고를 이용합니다. 옛 시스템은 바로 이 원칙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도랑이 아니라 얕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단일 작물을 심지 않고 나무, 관목, 지피식물을 섞어서 심었습니다. 이 식물들의 뿌리는 토양의 통로를 만들었고 이 통로들은 물을 깊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물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표면만 적시는 정원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정원이지만 깊은 곳까지 적셔진 정원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멀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멀칭은 당신 토양의 보호막입니다. 그것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토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토양 생물에게 먹이를 주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듭니다. 멀칭이 없으면 뜨거운 여름의 증발로 인해 물의 최대 70%를 잃게 됩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정원과 말라 죽는 정원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옛 시스템은 집, 낙엽, 자른 식물 찌꺼기, 심지어 돌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멀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돌도요. 돌 역시 직사광선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돌은 아래의 습기를 유지하고 낮 동안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방출하여 토양 생물을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멀칭은 게으른 정원이 게으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땅이 덮여 있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고 물이 증발하지 않으며 잡초를 뽑거나 물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연이 스스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덮여있는 토양은 살아있는 토양이며 살아있는 토양은 생산적인 토양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식물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낭비가 심해서 끊임없이 물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식물은 검소해서 적은 양으로도 잘 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물들은 조력자입니다. 그들은 토양을 개선하거나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나 이웃식물을 보호합니다. 게으른 정원은 자연에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하는 정원입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저절로 자라는 식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숲에는 어떤 나무가 있나요? 초원에는 어떤 허브가 싹 트나요? 이 식물들은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가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식물들을 정원으로 가져오면 당신은 그 지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갑니다. 게으른 정원은 식물 공동체를 활용합니다. 뿌리가 깊어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들 아래에는 그 물의 혜택을 받는 관목들이 자라고 관목들 아래에는 토양을 보호하는 지피식물이 자랍니다. 각 층은 서로를 지원합니다. 각 층은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숲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숲은 우리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생태계입니다. 숲은 스스로 물을 주고 스스로 걸음을 주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당신의 정원을 작은 숲처럼 만든다면 당신은 이러한 특성들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디자인하는 방식이 정원이 작동할지 아닐지를 결정합니다. 옛 시스템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웅덩이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특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인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몰랐겠지만 이것을 퍼머컬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상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지형을 살펴보십시오. 비가 올 때 물이 어디로 흐르나요? 그것을 안다면 웅덩이를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웅덩이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웅덩이는 얕으며 아마도 깊이 20cm, 너비 50cm 정도일 것입니다. 웅덩이는 정원의 등고선을 따라 이어지며 옆으로 흘러가 버릴 모든 물을 가둡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올 때마다 물은 아래로 흘러 사라집니다. 웅덩이를 만들면 이 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웅덩이에 고이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물이 흘러드는 웅덩이의 아래쪽에는 나무, 관목, 채소를 심습니다. 그 식물들은 물을 직접 받게 되며 단 한 번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마다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20년 동안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비에 의존하며 비는 계속해서 내립니다. 매일은 아닐 수도 있고 매달은 아닐 수도 있지만 비는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이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번째 원칙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미세기후를 활용하십시오. 모든 정원에는 미세기후가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구석, 그늘진 구역, 바람이 차단된 지대, 습한 저지대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게으른 정원은 모든 곳에 같은 것을 심지 않습니다. 각 장소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을 심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구석에는 로즈마리, 타임, 라벤더 같은 지중해 허브를 심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습한 저지대에는 민트, 베리류 또는 버드나무를 심습니다. 그늘진 쪽에는 고사리, 야생 딸기 또는 버섯이 적합합니다. 미세기후와 함께 일한다면 당신은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일하면 당신의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현대 농업이 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현대 농업은 모든 곳에 동일한 조건을 원합니다. 모든 구석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에너지가 들고 돈이 들며 시간이 듭니다. 게으른 정원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물을 모으고 땅속 깊이 저장하며 멀칭으로 토양을 보호하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식물을 배치하며 미세기후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들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이 모은 물은 토양에 저장됩니다. 토양은 멀칭으로 보호받습니다. 멀칭은 당신이 기르는 식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식물은 저장된 물의 혜택을 입고 식물이 더 많이 자랄수록 더 많은 뿌리가 토양을 가로질러 수분 저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이 폐쇄된 순환 구조이며 이것이 회복력이고 이것이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아름다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첫 해에는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토양이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에는 모든 것이 더 빽빽하게 자랍니다. 세 번째 해에는 멀칭이 더 많아집니다. 네 번째 해에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10년, 15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당신으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완전히 게으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수확해야 하고, 가끔 가지치기를 해야 하며, 가끔 새로운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아니라 1년에 몇 시간 정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소유하는 전통적인 정원과 당신이 소유하는 게으른 정원의 차이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잊었을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슬픕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값이 싸지고 에너지가 저렴해지고 펌프와 호스를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현대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 보였습니다. 그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는데 왜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영원히 저렴할 수 없는 자원에 의존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옛 지식은 자연 그 자체 외에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가 아는 시스템 중 진정으로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실천해 봅시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정원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등고선을 따라 길이 5m, 깊이 30cm 정도의 웅덩이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건조한 날에 땅을 파십시오. 파낸 흙을 가지고 웅덩이 아래쪽에 쌓으십시오. 그곳에 작은 뚝이 생길 것이고 그 뚝 위에 식물을 심으십시오. 과일나무나 베리관목 또는 채소밭을 만들고 다음 비를 기다리십시오. 다음 비가 올 때 웅덩이가 채워지고 물이 천천히 스며들며 식물들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한다는 것을요. 거기서부터 계속 확장하십시오. 두 번째 웅덩이, 세 번째 웅덩이를 만드십시오. 어쩌면 넘치는 물을 한 웅덩이에서 다음 웅덩이로 인도하는 작은 도랑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멀칭을 깔고 더 많이 심으십시오. 해가 갈수록 당신의 시스템은 더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관찰하십시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십시오. 어떤 식물이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이 그렇지 않은지 보십시오. 토양 어디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어디가 빨리 마르는지 보십시오. 자연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힌트를 줍니다. 당신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원에서 등고선을 찾는 법을 모른다면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수평계와 막대기 2개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땅에 꽂고 수평계를 대고 수평을 맞춘 다음 수평계가 가리키는 곳에 두 번째 막대기를 꽂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을 얻게 됩니다. 정원 전체에 걸쳐 이 작업을 반복하면 등고선이 완성됩니다. 이 선을 따라 웅덩이를 파십시오. 너무 간단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정도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시스템의 가장 좋은 식물은 무엇일까요? 답은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있지만 몇 가지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온대기후에서는 사과, 배, 자두 또는 체리와 같은 유실수가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무화과, 올리브 또는 아몬드가 좋습니다. 이 나무들은 깊이 내려갑니다. 표면 식물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층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당신에게 먹거리를 줍니다. 나무 아래에는 관목을 심으십시오. 베리류 관목이 완벽합니다. 라즈베리, 블랙베리, 커런트 또는 구스베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깊을 필요는 없지만 나무의 그늘과 나무 뿌리가 위로 끌어올린 물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목 아래에는 지피식물을 심으십시오. 딸기, 허브 또는 클로버 같은 것들입니다. 이 식물들은 토양을 보호합니다. 토양 유실을 막고 클로버처럼 많은 식물은 질소 고정 식물입니다. 즉, 공기 중의 질소를 가져와 땅속으로 보냅니다.
무료 비료인 셈이죠. 이것이 식용숲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식용숲은 장기적으로 설계된 게으른 정원의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1년생 식물도 잊지 마십시오. 토양은 토마토, 주키니, 콩, 상추 같은 것들도 이 시스템에 어울립니다. 물이 가장 잘 유지되는 가장 비옥한 장소에 그들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기반이 아닌 보충 요소로 활용하십시오. 기반은 매년 새로 심을 필요 없이 다시 자라나는 반연생 식물들입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들 대부분은 씨앗에서 키우거나 작은 묘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게으른 정원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이곳에 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입니다. 이제 지상의 물 저장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모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가로 저수조나 연못을 만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는 지붕에 빗물을 모읍니다. 그것을 커다란 탱크로 인도하십시오. 이 탱크는 정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거기서부터 물은 중력에 의해 당신의 웅덩이로 흐릅니다. 펌프도, 전기도 없이 높이 차이만 이용하는 것이죠. 연못은 더 좋습니다. 연못은 단순한 물 저장고가 아니라 서식지입니다. 연못은 달팽이를 잡아먹는 개구리를 불러 모읍니다. 모기를 잡아먹는 잠자리를 불러 모읍니다. 열을 저장하여 주변의 미세기후를 온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 여름에 간단한 물뿌리개로 물을 떠서 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은 보너스입니다. 기본 시스템은 연못 없이도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합쳐지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물이 어떻게 수집되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 식물이 어떻게 그 혜택을 잇는지, 멀칭이 토양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력 없이, 현대기술 없이, 큰 투자 없이 작동한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원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회복력의 철학, 독립의 철학,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철학입니다. 나는 외부 시스템이 항상 작동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로 이것이 이 지식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더 강해지고 우리를 저버릴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구조에 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녹지, 모든 공원, 모든 땅이 물을 흘려보내는 대신 모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더 이상 빠르게 흘러나가지 않으므로 더 이상 홍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이 땅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더 이상 가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안정적인 수확과 더 건강한 토양, 그리고 더 풍요로운 생태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도구, 그리고 시간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가꾸기에 대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 당신의 식량에 대한 통제, 당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반이 비어있을 수 있는 슈퍼마켓에 의존하고, 끊길 수 있는 전력망에 의존하며, 배급될 수 있는 급수시설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게으른 정원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직접 기른 토마토 하나는 당신이 사지 않아도 되는 토마토입니다. 당신이 저장한 물 1리터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1리터입니다. 당신이 배우는 모든 기술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수백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슈퍼마켓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어둡게 들리고 재난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단순히 현실적인 것인가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보십시오. 커져가는 불확실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고 싶은가?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만 싶은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준비되고 싶고 여러분도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성 때문입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성견지명 때문입니다. 게으른 정원이 그 시작입니다. 그것은 타임의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이 필요할 뿐이며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 당신은 이제 보았습니다. 정원이 20년 동안 스스로 물을 주는 정원.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정원. 당신에게 식량을 주고 안전을 주고 자유를 주는 정원.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끄고 이전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밖으로 나가 당신의 지형을 살피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웅덩이를 어디에 팔 수 있을까? 어떤 식물을 심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려주세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을 공유할수록 우리 모두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지식을 주는 콘텐츠 말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공유되지 않는 지식은 잃어버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래는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미래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게으른 정원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20년 후에도 정원이 여전히 돌아가고 여전히 수확하며 여전히 독립적일 때 당신은 되돌아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릴 수 있었던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경계를 늦추지 말고 준기된 자세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 이야기가 자연과 당신의 정원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미래를 심어봅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
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